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 숙력이 간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과는 딱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많았죠. 그거야 어차피 제가 결정할 일이지만 사실 저희 남편이 조금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연애할 때부터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몇 번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름 이유가 있었기도 하고 거기다 저한테만큼은 화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남자가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소심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남자다운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예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든든하기까지 했네요.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할 거라 믿었는데 결혼 2년에 접어들면서 그런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경험했고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은 시어머니 댁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아버님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남편이었고 저와 결혼하고 집을 나오게 되면 혼자 있을 어머님이 걱정된다면서 진심으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전부 다 제 뜻대로 결정해도 된다면서 신혼집 위치만큼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절대로 부담 줄 만한 일은 생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 당시 남편이 원하는 저희 신혼집 위치가 시어머니 댁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사정하는데 그 정도 양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을 찾아뵙거나 연락 좀 하라는 강요 같은 거 한 적 없고 오히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남편 혼자 시어머니한테 들러서 저녁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신혼 1년 동안은 정말 별탈 없이 편하게 지냈어요. 거기다 어머님 역시 저한테 오라가라 부른 적도 없고 남편이 알아서 시댁 쪽 일을 커버하니까 제가 따로 크게 신경 쓸 일도 없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정말 아들을 아끼는 게 느껴졌지요. 실제로 주말에 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닌다거나 할 때도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저대로 그게 편했고 괜히 같이 끌고 다니면서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잘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머님께서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는 저도 감안하려 했어요. 종종 예고 없이 저희 집으로 놀러와서 같이 식사하는 일이 늘어났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거나 하는 일도 잦아지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통해서 보내고 말았을 일인데 이제는 직접 어머님께서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애꿎은 시집살이를 시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머님이 부담스럽고 아들이랑 둘이 다니던 일들에 자꾸만 저를 불러서 셋이 다니길 원하시니까 슬슬 피곤해지더군요. 제가 성격 자체가 많이 내성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싫다는 소리를 잘못하거든요. 대놓고 할 말을 잘못한다랄까요? 아마도 그래서 남편에게 더욱더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잘 참아냈던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들이었죠.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것저것 해다 주셨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감사하게 잘 받아 먹었습니다. 실제로 맛도 꽤 좋았고요. 하지만 어머님 댁에 1번, 2번 찾아가게 되면서 경악을 하게 된 사실은 어머님의 평소 위생 개념이 저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뭐 제가 어머님 주방 살림 뒤져볼 것도 아니고 해서 초반에는 전혀 눈치를 못 챘었죠.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어머님 댁에서 음식할 일은 그닥 많지 않았다 보니 겉으로만 대충 보고 그냥저냥 깔끔하다 싶었지요. 하지만 한 번은 어머님 댁 찬장에서 뭘 꺼내려고 문을 열었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곰팡이가 눈에 띄게 피어있는 조미료통들도 안 버리고 그대로 찬장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참기름이나 식용유 같은 것들도 병이 전부 찌들대로 찌들어서 차마 손을 대기도 싫더군요. 소금통에도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글쎄 음식 쓰레기처럼 보이는 봉지들이 몇 개나 들어있었어요. 거기다 야채는 전부 다 흐물흐물거리는 것들 뿐이고 고기는 언제 사다 놨는지 색깔이 전부 변해서 이건 분홍색이 아니라 아예 갈색이라고 해야 될 수준이었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도마에는 심지어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후라이팬이나 냄비는 까만 찌든 때가 잔뜩 끼어서는 최소 몇 개월은 돼 보였죠. 항상 저희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 음식들이 이런 위생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막말로 끔찍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머님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이게 어떻게 냉장고에 처박혀 있었고 또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야 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 음식을 먹고 자랐으니 상관없을 테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이지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비교가 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머님 반찬에는 전혀 손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만들어다 준 음식은 가급적 남편 앞으로 몰아놓고 상을 차렸기 때문에 저는 입에도 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최소 하루에 한 끼는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어머님 반찬에는 손도 안 대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안 먹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속이 좀 안 좋다.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이다 등등 그때그때 변명을 지어내고 넘어갔죠.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했어야 맞았을까요? 물론 저도 어렴풋이 그냥 피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정도까지 용기를 내지는 못했네요. 그러다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같이 집에서 저녁이나 먹자고 하셨고 그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고등어 김치조림을 해놓으셨고 그와 함께 회무침이 메뉴였거든요. 제가 평소에 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님의 주방 상태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미 식욕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고등어 조림은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제가 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는 사이에 어머님은 회무침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온 집안은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필 또 회무침이라니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었죠. 거기다 비닐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쓱쓱 묻히다가 연신손으로 집어간을 보시더니 양념 잔뜩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고 다시 그 손으로 양념을 집어넣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네요. 물론 제가 유난을 떠는 거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래부터 비위가 약한 걸 말이에요. 진작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속에서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먹기 싫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티 안 내고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음식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보니까 안 그래도 먹기 싫은 어머님 음식이었는데 도무지 입에도 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나마 어머님은 남편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밥에 찬물 말아서 억지로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대충 마른 반찬이나 깨작거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먹는 게 왜 이렇게 부실하냐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고등어 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입에 오래 넣고 씹기도 싫어서 그냥 꿀꺽 삼키기에 바빴어요.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머님은 생선 하나 못 발라 먹냐면서 자꾸 살점을 발라서 주시니까 진짜 나중에는 울고 싶더라고요. 순간 아까 맨손에 묻은 양념을 쪽쪽 빨아먹던 어머님 모습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헛구역질을 해버렸어요. 순간 제 앞에서 밥 먹고 있던 남편도 놀라고 어머님도 완전히 놀라셨죠.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는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치며 아이가 생긴 게 아니고 진짜 음식을 너무 더럽게 만드셔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솔직하게 말해버렸네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기분 살피면서 적당히 둘러댔을 텐데 갑자기 임신 타령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랄까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한 건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제 앞에서 밥을 먹던 남편이 식탁 위로 숟가락을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방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고 다시 한번 말해보래요. 물론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진짜 너무 더러워서 미치겠는데 그걸 저보고 어쩌라는 거냐고요. 어머님이 당황하면서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소리를 지르는 걸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숟가락에 이어서 젓가락까지 식탁 위로 패대기 치는 건 물론이고 급기야는 제가 더럽다고 했던 회무침 접시를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온통 난리가 나버렸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이 돌아갔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순간 화가 났다고 해도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솔직히 더러운 걸 더럽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고 같이 화를 냈어요.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았는지 그때부터 남편은 저한테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했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친정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꽤나 자주 본 적은 있지만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난장 피우는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할 수 있고 밥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건지 어머님이 옆에서 말리는데도 저러는데 만약에 저 혼자만 있었다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네요.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방바닥이 음식들과 깨진 그릇 조각으로 엉망이 되었고 마치 전쟁터가 따로 없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당장이라도 자기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네요. 물론 어머님한테는 아주 조금이나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릎을 꿇을 것까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만하라며 남편을 뜯어말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그 틈을 타서 가방만 챙겨 들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남편이랑 둘이 있으면 무슨 큰일이 나도 나겠구나 싶어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런 폭력적인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 역시 동의를 하시더군요. 그날에는 서로 연락 안 했는데 다음날 남편이 정신이 돌아왔는지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실제로 현관에서 무릎까지 꿇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둥,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둥, 고개를 푹 숙이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저와 저희 부모님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 입맛에 안 맞고 비위가 상하더라도 어머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분명히 예의에 벗어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남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일 아니겠냐고 어머님도 직접 두 눈으로 보셨으니까 잘하실 거라 이야기를 드렸죠. 어머님 같으면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겠냐고 아무리 승질나도 그렇지 쌍욕하고 물건 집어던지는 인간이랑은 절대로 못 산다 했습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나중에는 두 번 되고 세 번 반복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 남편의 행동을 참아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여자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아무런 반박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어머님에 대한 원망은 그리 크지 않아요. 위생 상태가 개판이긴 하지만 저한테 따로 바라는 게 많은 분은 아니셨거든요. 실제로 그날 사건이 있었던 날도 음식은 어머님이 직접 다 하셨으니까 말이죠. 문제는 남편입니다. 아직도 저한테 쌍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저희 부모님도 꽤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한 번도 욕을 하시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못 봤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일주일 넘게 싸우는 모습까지도 봤지만 남편처럼 그딴 식으로 폭력적으로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평소에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이 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결혼까지 한 건데 제가 틀린 것 같네요. 남편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에 저도 포함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이고 남편의 본 모습인걸요. 앞으로도 언제든 수틀리면 그럴 거라 생각이 되니 죽어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혼까지 연결시키냐며 오히려 제가 너무 가혹하게 군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실수라는 게 언제든 두 번, 열 번, 백 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누가 봐도 이 결혼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제가 한 대라도 맞았거나 남편이 던진 물건에 상처라도 입었으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바로 신고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겁도 없이 자기 성질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건지 거기다 그 사람이 저와 평생을 살 뻔한 남편이라는 게 소름이 끼치네요. 쌍욕하고 화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싹싹 비는 모습도 가증스러워 보일 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더 먹은 다음에 이랬으면 지금처럼 쉽게 이혼 결정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제 인생에서 이제 욱하는 남자는 영원히 아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